자, 이번에 메인 메뉴를 할 건데요. 메인 메뉴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이랑 마찬가지로 ULLI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ULLI,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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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하나하나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기본적으로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줄바꿈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이 또한 가로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 아닌 인라인 블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블럭은 인라인 요소에 나열되는 그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블럭 요소에 그 가로 세로 값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만들기엔 적합한데요. 이렇게 사이즈를 주고 div 메뉴 전체에 나는 메뉴다라는 의미의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줄 건데요. div 클래스 메뉴를 선택하니까 아래에 샵 헤더의 점 메뉴 선택자가 보여지고요. 배경 색상을 주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샵 000 일단 검정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색깔을 주고 나면은 색상표가 앞에 나오고 클릭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그 외에 지금 보시는 페이지 안에 있는 이미지 중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도 할 수가 있는데요. 난 이 색상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 값으로 클릭을 하면 해당 색이 선택이 되고 이렇게 바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값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고 배경은 줬는데 메뉴라고 하기엔 세로가 좁죠. 그렇게 되면은 높이 값인 하이트로 가장 기본적인 값을 주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메인 메뉴를 한 45픽셀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메인 메뉴가 또 영역이 잡혔네요. 그러면은 메인 메뉴에 해당되는 값을 복사를 해서 완성이 됐으니까 헤더의 메뉴 안에 붙여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하나 또 수정한 게 있었죠. LI 헤더의 메뉴의 UL의 LI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줬었으니까 해당 값도 일단은 복사해서 적용해 줍니다. 얼추 디자인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메뉴를 전체 상단 영역의 하단에 배치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상단 영역을 보니까 헤더 영역을 저희가 200을 줬었기 때문에 파란색 보이는 바와 같이 잡힌 걸 보실 수 있는데 메인 메뉴는 하단에서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걸 밑으로 붙여주기 위해서는 또 위치를 잡는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사용할 거고 이 또한 부모의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앱솔루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블록 요소는 가로 100%가 기본인데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은 가로 100%라는 값의 속성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앱솔루트인 상태에서 또 가로 크기를 따로 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꽉 찬 가로 사이즈를 갖고 싶으니까 100%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딱 붙길 원했기 때문에 아래를 기준으로 바텀을 기준으로 좌표를 주면 되겠고요. 아래에서 하나도 뜨지 않으면 딱 붙는 게 되니까 아래에서 0픽셀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텀은 0픽셀을 주면은 저희가 잡은 부모 헤더가 있죠. 헤더 가장 바닥부터 0픽셀이 떨어졌으니까 딱 붙어서 바닥에 딱 붙어서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픽셀을 올려볼까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니까 바닥에서 넣는 픽셀 값만큼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면은 영역에서 바깥으로 치고 나가게 됩니다. 딱 붙고 싶으면은 기준값인 0을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메뉴 위치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헤더 점 메뉴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지우고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메뉴 영역 안에 실제 메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메뉴들이 지금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일단 LI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줬기 때문에 하나하나 영역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 A 태그에다가 디자인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A 태그 같은 경우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크기 자체가
콘텐츠 내용만큼만큼 갖지는 못해요. 만약에 이거를 클릭하려면 이 탑이란 글씨를 정확히 눌러야 되고 아우터라는 글씨를 정확히 눌러야 되고 드레스라는 글씨를 정확히 눌러야 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버튼이 너무 작다 보니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A 태그에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키워주면 편하겠죠. 그런데 A 태그는 가로 세로 크기를 줄 수가 없어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크기를 주려면은 요소 자체를 블록 요소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A 태그를 이 헤더 메뉴 UL LI 안에 있는 A 태그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블록으로 바꾸고 나서 높이 값을 줄 건데요. 10픽셀에서 쭉쭉쭉쭉쭉쭉 올리면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걸 보이죠? 숫자가 올라가는 걸. 저희가 이 헤더의 높이를 45로 줬기 때문에 똑같이 45로 잡아주면은 가로 높이는 됐고요. 가로 값을 이번엔 100픽셀로 잡으면 이런 식으로 100픽셀로 각각 메뉴 크기가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기로 잡는 거 외에도 또 다르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패딩 값, 여백을 줌으로써 전체의 크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10픽셀이라는 값을 주고 또 한 번 10픽셀을 주면은 첫 번째 값은 위아래 값이 되고 두 번째 값은 좌우의 값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값을 조절을 해보니까 변경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위아래의 여백을 가지면서 글자가 위아래 중간으로 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높이 값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좌우 값을 주게 되면은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좌우가 동일한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버튼과 버튼 사이가 동일한 간격으로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가로 세로 값을 직접 주거나 아니면 패딩으로 여백을 조절하여 크기를 주거나 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딩 같은 경우는 동일한 여백을 가지면서 정렬이 깔끔하게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의 단점은 뭐냐면은 글자 크기를 만약에 조절할 경우 이 상태에서 조절을 하게 되면 여백 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가 변하면 변한 만큼 패딩 값을 다시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넘치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시 가로 세로 값을 조절해 갖고 줬을 경우 폰트 사이즈를 변경해도 크기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운데 정렬이 안 되어 있죠. 그것 또한 텍스트 어라인 센터로 중앙 정렬을 하면 되고 위아래는 라인 헤이스로 값을 조절하면은 글자 크기를 마음대로 변경을 해도 항상 같은 크기를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두 개를 응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가로 사이즈는 고정을 시키지 않고 세로 사이즈만 고정을 시키고요. 가로 사이즈는 패딩 값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글자 크기가 변경돼도 항상 동일한 사이즈를 갖는 메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SS는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어떤 값들을 섞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각 값들의 특징을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CSS 값들을 파악한다기보다는 이 크롬이라는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들을 바꾸고 바꾼 디자인을 메이크샵에 어떻게 반영하고 저장하는지 그 과정을 익힌다고 생각하고 현재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컬러 값을 줘갖고 흰색으로 줘서 잘 보이게 하고요. 글자 두께를 주는 폰트 웨이트로 두껍게 처리를 하여 좀 더 진하게 메뉴가 표시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자, A 태그 변경이 끝났기 때문에 이 또한 속성과 값을 복사를 해서 CSS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반영이 하면 메인 메뉴까지 끝났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검색만이 남았는데요.
검색도 참 엉뚱한 위치에 가 있죠. 일단 검색을 감싸고 있는 영역을 먼저 찾아야겠죠. 선택하기 쉽지 않으면 근처 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크업에서 정확히 원하는 마크업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서치라는 div 영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선택해주고 아래 선택자 보이는 곳에 또 속성과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오른쪽 아래에다가 옮겨야 되니까 위치 값을 해주는 포지션을 먼저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부모 기준으로 할 거니까 앱솔루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이기 때문에 아래 기준으로 0픽셀을 띄우고 오른쪽 기준으로 0픽셀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00 기준으로 붙긴 했는데요. 오른쪽에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보기 안 좋죠. 숫자 값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 여백을 주고 아래쪽도 숫자 값을 올려서 중앙 정도에 배치되도록 이렇게 일단 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태그에다가 CSS를 줄 건데요. 이는 샵 헤더 그 다음에 클래스명 검색인 서치 안에 인풋 태그를 미리 선택자를 만들어 놨었죠. 크기를 좀 줄 텐데 글자를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공백 없이 빽빽하게 입력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안쪽 여백인 패딩으로 또 조절을 하겠습니다. 패딩으로 1픽셀을 주고 숫자 값을 올리면서 원하는 크기를 찾으면 되고요. 첫 번째는 위아래 값이니까 두 번째 좌우 값으로 이렇게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네 군데 모두 5픽셀을 띄운 후 가로 크기를 조절을 해서 사이즈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인풋 크기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할 경우 보더라는 속성을 이용하시고, 보더는 세 가지 값이 들어간다고 했죠. 첫 번째가 두께, 두 번째가 종류, 세 번째가 컬러라고 했는데요. 검정색으로 진하게 테두리를 줘도 되고 두께를 좀 더 조절해서 눈에 띄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컬러는 얼마든지 또 원하는 컬러를 집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사이트가 로고가 핑크가 있으니까 그냥 핑크 값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사이즈를 바꾸고 나니까 아래에서 더 떨어지게 됐죠. 크기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서치를 클릭을 하시고 아래 기준을 또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았죠. 이제 검색 버튼을 수정해야 되는데 A 태그를 클릭하니까 앞서 만들어 놓은 샵 헤더의 점 서치에 A 태그가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A 태그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크기 같은 경우는 지정이 안 되죠. 그래서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버튼은 크기가 있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블럭으로 바꾸니까 검색이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왜냐? 블럭 요소는 위아래 자동 줄바꿈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럭 요소와 인라인 요소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야지 크기도 줄 수 있고 나란히 배치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그러면은 배경 색상을 한번 주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아무 색상이나 준 후 색상표에서 원하는 컬러 값, 좀 더 진한 붉은색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글자 색깔이 어두운 계열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컬러 값으로 흰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크기가 글자 크기가 작으니까 글자 크기 좀 키우고 더 잘 보이도록 두껍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버튼이 너무 작죠. 왜냐면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패딩 값으로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보면서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위아래 값과 두 번째 좌우 값을 달리해서 가로로 좀 더 큰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색 창과 검색 버튼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검색을 작업했으니까 검색에 해당되는 CSS 값들을 또 복사하여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치에 해당되는 CSS 값, 그 다음에 인풋에 해당되는 CSS 값, 그리고 버튼에 해당되는 A 태그 CSS 값을 복사해 왔습니다. 저장 후 이젠 I 미리 보기에서 세로 고침을 통해 확인을 할 건데요. 세로 고침을 해보면은 크롬에서 만들었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젠 쇼핑몰 바뀐 디자인된 화면인데요. 색감은 좀 촌스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난 이 로고가 위치가 너무 위에 서서 마음에 안 들어, 이걸 좀 내려주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과정은 새로 리뉴얼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수정하느냐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일단 크롬 브라우저에서 쇼핑몰을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 로고를 좀 내리고 싶네, 그러면은 F12 키로 개발자 도구를 띄우고 로고를 선택하신 후 그 위치 값이 있는 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엔 이미지에 없죠. A 태그에도 없고, 로고에 보니까 여기 패딩 탑 25라는 값이 있네, 그러면 저걸 조절해서 내려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당장 CSS 값들의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뭘 해야지 되는지 정확히 이거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과정만큼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모르겠으면은 있는 값에서 마진을 넣어보든 뭘 넣어든 계속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마진 탑 해서 1픽셀, 그래도 떨어지죠. 마진으로도 떨어지는데 문제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밑에 게 같이 움직이면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진은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하고, 그럼 기존에 있던 패딩 탑을 조절해 볼까 하니까 정확히 움직이네요. 그러면은 요걸 움직여 보는 거죠.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난 이 정도 값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크롬에서 그냥 연습한 거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 얼마든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냐, 메이크샵에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값을 수정해보고 원하는 값을 찾았고 이 값을 반영하고 싶다 할 때만 이렇게 수정 후 이 값을 반영하고 싶다 하면은 이 값을 복사해서 넣어주는 거죠. 보니까 header.css의 6번째 라인 근처에 있다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찾아야 될 건 샵 헤더의 점 로고죠. 그러면은 메이크샵으로 가서 header.css의 6번째 라인인데 지금 라인 수가 안 나타나고 있죠. 코드 하이라이트 기능을 키면은 이렇게 라인 수가 나옵니다. 6번째 라인 근처에 가니까 샵 헤더의 점 로고, 저희가 찾는 것이 나오죠. 요만큼을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그리고 저장을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정되어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핑몰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중앙 디자인에 있는 메인과 하단 디자인도 한번 HTML 마크업을 만들고 CSS로 디자인을 입히는 걸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